안녕하십니까 아주대학우 여러분. 2020년 11월 12일 ABS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10월 28일 수요일 코로나19 사태로 2학기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는 1학기 때와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전학대회에서는 2021년 학생대표 선거운동 및 투표 방법을 새롭게 정했다고 합니다. 지난 28일 이루어진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 이하 전학대회란 학생총회 다음의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학기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며 상정된 안건을 의견을 주고받으며 의결을 진행합니다. 대표적인 안건으로는 총학생 회칙, 학생회 선거 규약 등의 개정 논의 및 의결이 있습니다. 이번 2020년 2학기 전학대회에는 총 제적 대표자 94명 중 92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총학생 회칙 개정에 관한 건, 코로나19 특별 온라인 선거 시행 세칙에 관한 건, 총학생회 사업 보고 등의 안건으로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중 의결 안건은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이례적으로 이루어진 비대면 전학대회인 만큼 불편과 우려도 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문대학 학생대표의 이야기를 통해 그 상황을 전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문대학교 부학생회장 성열찬입니다. 전체 학생회 대표자 회의에 대해 간단하게 전학대회는 기본적으로 학생 대표들이 모여서 회칙이나 세칙을 개정하고 학교에 대한 안건을 수렴하기도 하고 복지 요구안을 제출하기도 하고 총학생회 사업 보고 등이 있는데요. 학생 대표라는 건 총학생회, 단과대, 학과뿐만 아니라 동아리까지 모든 단위의 대표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 학우들도 부담 없이 참여 가능하기도 합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비대면으로 회의가 진행되었는데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어느 행사나 회의가 안 그렇겠냐마는 전학대회 규모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인원수나 의견 수렴, 안건 등도 줄어들었고 좀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학우들의 관심도도 더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럼 불편한 점들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사실 비대면 이상 이런 점들을 확실하게 개선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좀 하루빨리 상황이 좋아져서 대면으로 진행하길 바라고 있고, 다만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하나 좀 공통된 개선점이 있다면 학우들의 관심이 좀 더 높았으면 해요. 사실 학생회나 일반 학우들을 제외하면 전학대회가 뭔지, 그리고 전학대회를 언제 개최하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귀찮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대면일 때 한번 참석해 보시고, 그게 아니더라도 비대면이더라도 평소 불편했던 상황에 대해서 안건이라도 좀 내주시면서 학교라는 사회 속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전학대회에서 제정된 안건 중 가장 주목해야 할 온라인 투표 절차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하여 2020년 학생 대표자 선거에는 온라인을 통한 투표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아주대학교 코로나19 온라인 선거 시행 세칙 제43조 온라인 투표 절차 준비에 따라 선거 시작 시 투표 참여 링크가 총학생회 및 단과대학 SNS에 게시됩니다. 학우 여러분들은 링크를 통해 선거 사이트에 접속하여 투표 준수사항 동의 후 화면에 표시된 절차에 따라 투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존과 달리 선거운동부터 투표와 개표까지 비대면으로 변경된 만큼 학우분들은 새롭게 개정된 온라인 선거 시행 세칙에 유의하여 선거운동 및 투표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도 원활한 학교를 위해 노력해주신 각 단위의 대표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 총학생의 아오의 공약이었던 흡연자의 흡연권과 비흡연자의 혐연권 보호를 위해 아주대학교 중앙도서관에 흡연부스가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ABS에서 전합니다. 총학생회에서는 흡연구역과 관련하여 타 대학교들의 상황을 조사하던 중 대부분이 흡연부스가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되어 아주대학교에도 설치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총학생회는 사전 설문조사를 토대로 흡연부스를 중앙도서관 주차장에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설치한 흡연부스의 경우 기존 휴게소 등에 설치된 부스와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높은 성능을 자랑하여 이용하는 학우분들의 만족감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하였습니다. 저는 경제학과 1사학번 졸업생 정승현이라고 하고요. 흡연부스가 생기고 편한 점이나 불편한 점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흡연부스가 생기고 편한 점은 아무래도 지나가시는 행인분들이 편하게 지나갈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항상 여기 보면 담배꽁초가 많이 벌어져 있었는데 아침에 청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았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저 쓰레기통 2개만 치우면 되니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불편한 점이라고 하면은 저는 딱히 못 느끼겠는데, 굳이 뽑자면 쓰레기통이 없어진 게 좀 아쉽다는 점.路가 좀 넓은 편인데 이게 상당히 커가지고 조금 통행 시 좀 불편함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고도 다른 데 흡연 부스가 설치되었으면 하는 곳이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래도 경제학과 학생이었다 보니까 율곡관이나 다산관에서 수업을 많이 들었는데, 아무래도 율곡관에 생기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저기 원천관 앞에 흡연장은 아니지만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흡연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쪽에 생기면은 좋지 않겠나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산업공학과에 재학 중인 4학년 학생 이돈영이라고 합니다. 흡연 부스를 설치한 후 장점이나 단점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점은 여기 안에서 피고 싶어도 약간 좀 불편한 점이 많아요. 뭐 커피랑 같이 먹을 때가 많은데 그런 거 놀 때도 없고, 그리고 여기 센서가 문 앞에 하나만 배치돼 있어서 저기 앉으라고 있는 곳에서 앉아서 담배를 피면 센서가 작동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보통 나와서 피는 경우가 많은데, 저 센서를 하나를 더 추가를 해주든가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처럼 학우분들의 불만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 시행이 된 만큼 흡연 부스의 지속적이고도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학우분들의 의견을 통한 개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아주대학교와 총학생회가 흡연자와 비흡연자 입장 간의 갈등을 조율하고 많은 학생이 조금 더 쾌적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도록 기대합니다. 단신 뉴스입니다. 지난 10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을 대상으로 하는 현판 수여식과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사업은 다학제적 융합 역량을 갖춘 고급 정책 전문가 양성을 위해 과학기술정책 분야 학위과정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주대와 서울대는 올해 7월 주간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아주대학교는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의 주요 사업으로 지역연계형 산학연 협력 생태계 클러스터 활용, 싱크탱크형 정책연구소 설립 및 정책 대안 제시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중앙동아리 유레카 소속 학생들이 제5회 세계 청소년 올림피아드 발명 왕중왕전에서 대거 수상했습니다. 유레카는 발명, 제작, 특허 등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 만든 발명 동아리로 이번 올림피아드에서 금상 3건, 은상 2건, 특별상 2건 등 총 7개의 상을 받았습니다. 유레카 회장인 박진영 학생은 코로나19 확산 지속으로 동아리 활동이 쉽지 않은 시기임에도 동료들의 많은 참여와 노력, 그리고 학교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상을 받을 수 있었다며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아주대학교 김종현 교수가 포함된 국내 연구진이 신개념 도핑 공정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와 관련 내용이 담긴 논문이 어드밴스드 펑셔널 머터리얼즈 10월 15일자 표지 논문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논문에 김종현 교수가 교신 저자로 참여했고 아주대 대학원 분자과학기술학과 윤상한 학생이 제1저자로 함께했습니다. 김종현 교수는 이번에 개발한 하이브리드 도핑 공정을 활용해 제작하는 전도성 투명 고분자 필름이 차세대 전자기기의 유연하고 신축성 있는 투명 전극 및 열 전변화 소재로 응용될 수 있으며, 이는 기존의 고가 투명 전극 및 에너지 소재들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술의 미래 가치를 덧붙였습니다. 아주대학교 서영탁 교수팀이 인간 생체 시각을 모사해 다양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일체형 광전 소자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서영탁 교수는 인공시각 소자는 많은 요소 기술을 필요로 한다며 인공시각 소자에서 필수적인 환경 적응형 광신호 감지를 단순하고 저전력으로도 구현이 가능한 투명 반도체 기반의 시각화 소자로 만들어냈다는데 이번 연구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개발한 소자는 지능형 광센서와 데이터 처리, 로봇 공학 등의 분야에서 널리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우리 학교 학우들로 구성된 스타트업 팀인 지니컵이 전세계 대학생들의 창업 무대 2020 유니버시티 스타트업 월드컵에서 한국팀으로는 유일하게 최종 결선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그간 사물 인터넷 기술을 적용한 여성용품 개발 및 다양한 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을 선보인 지니컵 팀은 헬스테크 분야의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양태양 지니컵 대표는 창업 동아리로 시작해 학교의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사업 아이템을 발전시켜 왔다며 도움을 주신 교내외 기관에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ABS 뉴스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다음 뉴스는 11월 26일에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아주인 여러분 고맙습니다.